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는 반드시 병해충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처럼 식물의 위생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바로 국제식물보호협약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의장으로 선출되신 농림축산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제식물보호협약 이 의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 말씀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IPPC 국제식물보호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인데 그러한 국제기구를 이끄는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저 개인뿐 아니고 우리나라와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상을 높이는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막중한 책임과 업무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 임무를 마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 가셔야 하잖아요. 예. 지금 이 국제식물보호협약이 어떤 기구인지 또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식물보호협약은 저희가 IPPC라고 부르는데요. 1951년도에 병해충 확산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에 만들어진 현재 181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네. 1995년에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을 할 때에 각각 나라들은 자국에 있는 사람, 동물, 또 식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은 예외 조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조치들은 물론 과학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식물 및 위생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네. 식물보호협약은 우리가 위생 및 식물 위생이라고 부르는 SPS에서 인정한 식물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IPPC가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해서 주요한 농산물 수출국이나 또는 수입국들이 IPPC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장 같은 중요한 자리를 맡으려고 서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IPPC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식물 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식물 검역이라는 게 어떤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검역은 자기 나라에 있지 않은 병이나 또는 해충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검역에는 사람에 대한 보사부 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에 대한 동물 검역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나라에 있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식물 보호도 또 검역의 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물 보호가 워낙 중요한 이유다 보니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방지를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 검역은 그 나라에 있지 않은 병해충을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검사하고 방제하고 또 규정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국제 협력을 하고 조사 연구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큰 영향을 하기도 합니다. 네. 1840년도에는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기도 하였고 또 100만 명 이상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지금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이 예인데요. 소나무 재선충은 북미 지역을 원산으로 해서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토종 소나무 종류는 완전히 전멸하여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유입이 한 80년대쯤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네. 아직도 상당히 막대한 방제 비용을 들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이제 식물 병해충은 한번 유입이 되면 방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이 될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역을 통해서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IPPC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만든 식물위생 국제 기준에 대해서도 좀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식물 기준들은, 국제 기준들은 회원국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식물 위생의 기본 요건 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IPPC는 36개의 국제 기준과 또 관련된 부속서라든지 부록 등 다수의 그 국제 기준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역 대상이 되는 병해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해서 또 어떻게 결정해야지 하는가를 설명한 검역 병해충의 위험 분석 같은 국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들은 국제 기준보다 강한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과학 정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각국들은 국제 기준의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고요. 하나의 국제 기준이 제안되어서 채택될 때까지 최소 5년 또는 좀 더 논쟁이 많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네. 그 축산 위생은 사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식물 위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국제 기준이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식물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단가가 좀 쌉니다. 동물에 비해서는 네. 좀 비싸지 않은 편이고 또 병해충 감염은 대부분 좀 천천히 일어나고 저희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덜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식물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너무 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고마움과 중요성을 저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숨쉬는 산소도 물론 식물들이 다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죠. 빗물도 저장하고 토양 유실을 막아서 산사태도 방지해주고 환경을 정화하는 것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역할들을 식물이 해주고 있는데요. 네. 또 산업적으로도 보면 그 전체 세계 식량의 한 75% 정도는 그 식물류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육류도 식물을 사료로 공급을 해서 육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무역되는 농산물의 한 90% 정도가 식물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IPPC가 채택하는 식물위생 국제 기준은 식물류의 무역은 촉진을 하되 그러나 그러한 식물들을 통해서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국들이 수출국과 수입국들이 지켜야 되는 그 기준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제 기준들은 당연히 수출국, 수입국이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개도국들은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들이 좀 더 국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국제기구 또는 또 선진국들이 도와주는 그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IPPC는 지금 최근에 좀 더 국제기준 이행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 2006년 때부터 개도국 검역관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우리나라 식물검역 제도를 소개를 하고 또 선진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국제식물보호협약 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PPC 식물 검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그 식물 검역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 간의 이제 그 식물 검역 전문가 간 회의뿐 아니고 농업이라든지 산림, 또 외교, 관세 등 관련 분야들과의 협력과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 중요한 국제 기준들을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IPPC의 새로운 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IPPC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식물 위생 증명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PPC는 식물 위생 증명서를 전자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를 실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글로벌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심포지움을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좀 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IPPC 의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본인들의 아주 작은 관심이나 또 준법 정신이 우리나라 자연과 농업을 지킨다는 것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외국에 다녀오실 때 과일이나 또 고기 같은 식물류 또는 동물류들을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혹시 가지고 오시게 되면 공항만에서 꼭 신고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꼭 참고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엔사나 농업 관련 국제기구 의장이 선출이 된 만큼 식물 검역에 대한 인식이 좀 한 단계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식물 병해충으로부터 전 세계의 농업과 또 환경을 보호해 주시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임교욱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